교과서 150쪽 192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경제수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특급 필기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1910년대 이제 무단 통치를 이제 공부를 했었고, 자, 이 무단 통치에서 일제가 문화 통치로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3.1운동 때문에 그렇죠. 3.1운동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국적, 거족적 민족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요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무단 통치의 한계를 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을 이제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제적인 여론도 약화됐죠. 그래서 일제는 이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식민 통치 방식을 이제 이 문화 통치로 바꿨는데,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말은 일본이 내세우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일본이 내세우는 말이니까 이른바 문화 통치 또는 소위 문화 통치. 그래서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른바 문화 통치와 또 20년대를 대표하는 경제 수탈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의 이른바 문화 통치는 일본이 표방하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일제는 이 조선 총독을 임명할 때 이제 앞으로는 육해군 대장 출신이 아니라 바로 이제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출신을 통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러 왔던 조선 총독이 8명인데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문화 통치 실상이죠. 자, 그리고 10년대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꿨죠. 그래서 군인이 이제 치안과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치안과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데, 그 실상을 좀 보면 우리 교과서 152쪽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실상을 보면, 자, 여기 보면 1918년과 20년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경찰서의 수, 경찰관의 수,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전부 다 20년대에 3배 이상 올랐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 이것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군복을 그냥 경찰의 복으로 갈아입혔을 뿐이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욱더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이제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우리 식민지 조선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조선의 민족운동을 더욱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 이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늘어납니다. 그것은 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약소민족 국가의 해방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이제 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민족운동을 이제 더욱 탄압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19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일본의 이 표방하는 내용과 그 뒷면의 실상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사전 검열을 강화하고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 신문을 정관시키거나 폐간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 교과서 1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1929년 12월 8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자, 보시면 기사가 있고, 자, 기사가 이게 듬성듬성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사전 검열을 당해서 이 기사가 삭제된 채 인쇄가 돼갖고 이제 이 발간된 신문이죠. 일명 이걸 이제 우리가 벽돌 같이 생겼다 그래서 벽돌 신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에 이 벽돌 신문이 자료로 제시가 되면 이것은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구나,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뭐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자, 이것은 이제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려고 했던 그런 기구인데, 문제는 이 기구는 실권이 없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권고 아주 극히 일부의 이 친일파 한국인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922년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을 만드는데, 일제는 이제 이 한국인의 이제 교육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령을 만드는 건데, 이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원래 1910년대 1차 조선교육령을 보면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보통학교죠. 몇 년이었죠? 4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6년으로 연장을 시켜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1910년대는 이제 일본어 교육이 중심이지만 20년대는 이제 조선어를 필수로 지정해주기는 합니다. 지정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20년대에는 1910년대에 비해서 이 보통학교의 수가 늘어나기는 해요.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교육을 허용해주겠다. 대학 교육을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 2차 조선교육령에 표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우리 이제 이 민족 운동가들이 우리도 우리 민족에 끌어넘치는 이 고등교육열을 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학을 세우자 해서 이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20년대 초에 일어나죠. 그런데 일제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제 방해하면서 그 우리 민족의 끌어넘치는 교육열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학을 하나 세워주긴 합니다. 그 대학이 바로 무슨 대학입니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이죠. 그런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사실은 한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조선총독부 관리의 자제들을 위한 학교지, 사실은 이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에서는 이제 뭐 학교 수가 아까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교과서 왼쪽에 보는 표와 같이 그 수는 부족해서 한국인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낮은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는 바로 소수의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민족 분열책, 민족 이간책이었다. 이게 이제 문화통치의 실상이 되겠죠. 실제 이러한 1920년대 이제 일제 이 민족 분열 정책 때문에 자, 우리의 이제 민족 운동가들이 바로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과 뭐 사회주의 계열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제가 쳐놓은 테두리 안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도 뭐 참정권을 따내자, 자치권을 따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치운동을 이제 벌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1920년대의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대표적인 이제 이 경제 수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미 증식 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라고 하는 것은 쌀의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죠. 쌀의 생산을 늘리는 그런 계획인데, 1910년대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일본은 이제 이 급속한 공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이 식량이 쌀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1918년에 일본에서는 막 쌀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식민지 조선에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선에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미 증식 계획은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증가 생산된 양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일본으로 수탈해간 양은 목표를 달성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다면 조선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죠. 그래서
이 한국의 식민지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 만주에서 조나 콩과 같은 잡곡을 도입해서 한국인들한테 먹이고 일본 놈들은 이제 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들은 쌀 처먹고 우리는 조쳐 먹는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쌀을 증산하려면 쌀의 생산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밭을 논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 밭을 논으로 바꾸는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리조합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축조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법인체가 바로 수리조합비가 되겠죠. 개인의 힘으로 저수지를 축조할 수 없으니까 이 비용을 내 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제 이 물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한 수리조합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많은 쌀을 생산해내는 품종 개량비라든지 또 비료도 줘야 되니까 비료비. 이러한 쌀 증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지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식민지 조선의 바로 이 소장농한테 이 비용을 전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우리 그 식민지 조선인들이 기한부 계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몰락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했다 그랬죠. 그래서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산미증식 계획으로 우리 한국의 소장농들은 또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고 또 이러한 증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소장농에게 전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장료가 이 7할, 8할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마가 생산되면 이 소장농은 자, 이 지주에게 7가마, 8가마를 바치고 나머지 적은 쌀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1920년대는 소장료가 비싸니까 소장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자, 이 소작쟁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바로 1923년인가요? 그때 이 전남 신안군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던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가 20년대를 대표하는 이제 소작쟁이가 되겠죠. 자, 이 소작쟁이는 이제 1930년대 초까지 좀 이어지는데 이 늘어나는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1930년대 초에 일제는 이제 농촌 진운동을 했었다. 그래서 뭐 자장농 창설 계획도 발표하고 조선 농지령을 좀 발표해서 이 30년대 초까지도 이 끌어넘치는 소작쟁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농촌 진흥 운동을 펼쳤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자본의 침투인데요.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회사령을 만들어서 자, 회사령을 이제 이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1910년대 어떤 그 한국 회사의 설립과 또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령을 만들었는데 자, 20년대는 이제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10년대는 회사령을 만들었고 20년대는 회사령을 철폐했습니다. 이제 회사령을 철폐했다는 얘기는 이제 신고제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령을 철폐해서 그러면 우리 그 한국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기 쉽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20년대 회사령 철폐는 일본 자본이 아주 쉽게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 큰 이익을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이제 1923년에 폐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과 우리 그 한국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게 1883년에 조일 통상 조약이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있었는데 23년에 관세를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령이 철폐되고 관세가 폐지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 이 민족운동가들이 식민지 조선의 이제 이 민족주의 운동가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장려운동을 1920년대 초에 전개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1928년에는 신은행령을 제정해서 많은 한국인 은행이 일본인 은행에 이제 합병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밑줄과 네모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뭐죠? 바로 3.1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이 문화통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총독이 이제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이제 들어오는 날 60대 이 조선인 노인이었던 강우규의 폭탄 세례를 맞으면서 부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먼저 나오죠. 일제 문화 통치는 한국인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통치 방식이다. 자, 밑에 이제 내용과 실상이 나오는데 문관 총독 임명된 사람 없고, 자, 보통 경찰제를 만들었는데 바꿨는데 경찰서의 수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치안유지법을 1925년 좀 쓰겠습니다. 적용해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때려잡았다. 자, 신문.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일부 허용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발행이 됐는데 사전, 자, 검열, 기사 삭제, 폐간, 정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을 동등하게 교육하겠다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통학교를 6년으로 연장을 해줬지만 그 수는 여전히 부족해서 한국인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결국 이제 탄압하고 이 경성제국대학을 대신 무마책으로 이제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51쪽의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 자, 20년대를 대표하는 경제 수탈은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자, 본국의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이게 이제 1934년까지 진행이 돼요. 30년대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30년대 초에 산미 증식 계획을 잠깐 중단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쌀이 너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니까 일본 내에 이 쌀 산업이 붕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잠깐 중단을 했다가 일본이 침략 전쟁에 미쳐 날뛰는 이제 이 30년대 후반 40년대가 되면 다시 산미 증식 계획을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34년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자, 결과 증산된 양보다 자, 뭡니까? 수탈량이 더 많았다. 그래서 한국의 쌀 부족 현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 수수 등의 잡곡을 도입해서 먹였다. 그래서 지들은 쌀 처먹고 우리는 조 처먹고. 자, 그리고 농민들은 산미 증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증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 있죠. 수리 개설 시설 개선비, 수리조합비, 종자 개량비, 비료비, 이런 것들을 떠맡게 되어서 더욱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자, 이 소작쟁이가 격화됐다. 자, 밑에 이제 기타 1920년대에는 자,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20년대는 회사령 철폐고 1910년대는 회사령을 만들었죠. 자, 10년대, 20년대 구분을 좀 하시고, 23년에는 이제 관세를 폐지하는 바람에 요 시기에 이제 일어났던 우리 민족운동이, 경제적 민족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고, 28년에 신은행령을 제정해서 한국인 은행을 일본인 은행에 자, 합병하였다. 자, 요 밑에 뭐 산미 증식 계획의 영향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2쪽에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 사료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저 자료 1번하고 2번은 바로 이제 10년대 무단 통치 때 그 헌병경찰 제도가 있었고, 바로 이제 이 직결 처분권, 헌병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직결 처분권 관련된 그런 자료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의열단 강령으로 써준 무단 이 조선혁명 선언의 내용 중에서 이 무단 통치 실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3번과 4번은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와 관련된 그러한 자료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